자, 맞춰봅시다. 1번은 사전통지 의견 제출에 대해서 물었고요. 옳은 걸 고르래. 자, 1번은 뭐 항만시설 사용화, 이런 거는 못 들어본다는지.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뭐가 중요해?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 이게 중요하잖아. 국민으로부터 이익되는 거 해달라고 신청받고 거부 처분할 때 이거는 이미 줬던 이익을 박탈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해? 법이 말하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사전 통지 안 해도 되고,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건 의견 제출 안 해도 되는 거지. 기회를 안 줘도니까 1번이 X, 줘야 한다. 주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2번은 자, 첫째 줄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 및 계곡. 원상복구 명령 의무 부과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한테 의무 부과하는 처분할 때는 어떻게 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줘야 되는데 필요가 없다 그랬어. 또 X. 3번은 자, 행정관이 무슨 공고, 무슨 고시 이런 명칭을 써가면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권익을 제한한대. 권익을 제한한 처분인데 불특정 다수인한테 한다면,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통지하고 의견 청취, 이건 곤란한 일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안 줘도 되는 거다. 줘야 한다. X. 정답은 4번. 4번의 키워드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야. 이거 수리하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게 만드는 처분이지, 수리처분. 양수인, 신고해온 양수인에게 새로 허가받는 자의 지위를 부여함과 아울러 종전 영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거니까 이미 줬던 허가로 인한 이익을 뺏는 거지. 그러니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기에 줘야 된다. 그래서 1번은 4번. 네, 2번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9가지 목록에 안 들어가는 거. 9가지 있어. 그중에 자, 2번 국회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 거치는 사항,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치는 사항, 그 다음에 감사원 이거 거치는 사항. 이거 다 별도의 절차 따로 정해진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따르고 4번이지. 이거는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 퇴학 처분할 때 절차 거쳐야 된다. 문제 3번은 옳은 거. 자, 1번 어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무슨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야.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을 끌어들여서 자기는 그 예외에 해당하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은 안 맞단 말이야. 응? 그 적용 제외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줄 공정거래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는 거지. 응? 그래서 1번 X. 2번은 자, 첫째 줄에 뭐 나왔어?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 행정청 아니란 말이야. 행정청이 공청회 열 때만 행정절차법이 정한 공청회 거치게 돼 있어. 얘네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행정절차법이 정한 공청회 절차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다. 2번이 옳은 거지. 응? 그래서 2번 정답. 3번은 자, 우리 그랬지. 청문을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는 긴급을 요할 때 무슨 자격 객관적으로 없어졌음이 증명돼. 그 다음에 처분의 성질이 청문 같은 의견 청취, 현저히 곤란 내지 명백히 불필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 처분의 성질 갖고 판단할 일이지. 청문 통지서를 보는데 반송이 되었다든지 청문하는 날짜에 출석을 안 했다, 이런 걸 갖고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응? 따라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 또 상대방이 출석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청문을 안 거쳐도 되는 예외 사유 아니다. 응? 그렇죠? 네. 따라서 적법이 아니라 위법이라고 해야죠. 응? 틀렸고 4번은 자, 어디가 틀린 거야? 이게 의견을 들었대. 의견을 들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된다고 돼 있지. 반영의 의미는 뭐야? 반드시 그에 따르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기속된다가 있어요. 기속되는 건 아니다. 참작을 하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속된다 X. 그러면 앞에 의견 들었다고 했잖아. 의견 들은 것에 의견 반영해야 될 의무죠. 그래서 답은 나왔고 4번은 역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옳은 거. 1번 또 나왔네. 땡. 안 줘도 되는 거죠. 고시의 망보로 불특정 다수 인상. 그 다음에 2번. 청문은 다른 법에서
하라고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나 2번은 공청회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나? 아니죠. 공청회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법에 없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출제 당시와 다르게 지금은 신청을 안 해도 신분 자격 박탈 인허가 취소하면 공청회 하게 돼 있죠. 어쨌든 만 틀렸어요. 두 번째 줄에.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 제한을 처분하는 경우는 사전 통지해야 되는데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거기에 속하지 않죠? 포함된다. X. 답은 4번이야. 근데 문장이 4번 문장이 긴데 핵심 단어 뭐야? 협약. 그렇죠? 그러니까 저 상대방 국민하고 행정기관하고 청문 절차 같은 거 번거롭게 그런 거 아니야. 안 하기로 협약 맺었다 그래도 그걸 이유로 청문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 아니다. 그래서 4번 정답. 그 다음에 5번은 옳은 거 고르래. 1번 땡이야. 왜 틀렸을까? 청문 어느 때 하게 돼 있죠? 세 가지 경우에 하죠. 법에서 하라고 돼 있을 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세 번째 청문은 또 신청이 있으면 하는 거야. 아까 인허가 취소, 이런 거. 이제는 신청 없어도 하게 바뀌었다 그랬지? 그런데 왜 틀렸냐?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원래 법조문은 청문을 한다예요. 한다는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즉 여기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문한다. 이거로 하여야 한다. 법에서 하라고 돼 있으면 하여야 한다. 법에 없어도 규정 없어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다. 또 인허가 취소, 법인 조합 설립 허가 취소, 신분 자격 박탈하는 처분할 때도 그건 신청이 없어도 하여야 한다. 그래서 X 할 수 있다. X. 2번은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는 건 청문이 아니라 공청회입니다. 청문 X. 공청회예요. 공청회. 청문은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널리 의견을 듣는 건 공청회고. 살짝 헷갈리죠? 3번은요. 3번이 문제가 없다. 의무를 부과 권익 제한한 처분할 때 청문이나 공청회를 한다면 모를까? 그걸 안 하면 최소한 의견 제출 기회는 줘야 된다. 이게 정답.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은 모든 경우 때문에 틀렸네. 처질 끝에. 그죠? 자, 긴급히 처분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유 제시하는 거는, 이유 제시는 세 가지 경우 빼고 모든 처분할 때 이유 제시해야 돼요. 세 가지가 뭐뭐 있어? 첫째, 이유 제시.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 그대로 다 들어주는 처분할 때. 그 다음에 단순 반복적이나 경미한 처분일 때. 그리고 긴급을 요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있는데, 여기서는 긴급히 처분할 때를 빼고는 모든 경우. 아니지. 두 가지 더 있어요. 이유 제시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제외하고는 했는데 그거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다. 신단긴, 신청대로 다 해줄 때,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일 때, 그리고 긴급을 요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이유 제시, 그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유 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써놨으니까 X가 됐어요. 자, 문제 6번은 옳은 거 고르래. 자, 1번 퇴직연금 환수 결정. 이거 뭐야? 법에 의해서 다 금액 다 정해진 거라 굳이 상대방한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들 아무것도 행정청이 바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 안 줘도 된다. 맞네. 1번. 그죠? 어긋나지 않는다. 1번이 답 나왔어. 옳은 거니까. 2번은 또 나왔어. 첫째 줄 딱 보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사전통지 대상 아니다. 된다. 그래서 X. 어디서부터 든 거야? 이거는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한 처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죠. 3번은 법원이 절차 안 지켰다고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 내렸대. 그러면 뭐야?
그거 처분은 내용이 문제라는 건 아니니까 절차를 다시 지켜서 다시 처분해도 됩니다. 똑같은 내용의 처분해도. 네. 그거 판결의 기판력 내지는 기속력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다. 저촉된다. X. 3번은 또 나왔지. 다른 거 앞이고 협약이 눈에 띄잖아. 협약 체결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 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딱 키워드 하나 딱 찾으면 그냥 결론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행정법이 쉬운 거야. 응? 왜냐면 맨날 똑같은 내용의 판례를 계속 내니까 그 판례의 핵심 단어 알면 그냥 바로 결론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문제 7번은 다수의 당사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 행위를 할 때 대표자 선정. 그죠? 그래서 당사자는 대표자를 해임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2번 대표자는 각자가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절차를 끝맺는 행위만은 다른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고 3번 대표자 왜 뽑아서 대표자를 통해서 하도록 하기 위한 거지. 3번도 문제였고 4번이 답인데 왜 있어요? 두째 줄이 틀렸죠. 통지만은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고 돼 있죠. 1인에게 하면 안 되죠.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만. 그래서 4번이 정답. 이거는 이제 법 규정만 갖고 낸 거고. 그 다음에 8번은 틀린 거 고르래. 1번 국민이 행정기관에게 자기의 이익되는 처분해달라고 신청하는 건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된다. 다만 법에 따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공시한 경우는 예외다. 2번 문제였고 행정청은 신청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둬야 된다. 문제였고 3번은 3번 틀렸다. 정답이다. 찌질하게 냈어. 왜 틀렸을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치사. 치사하죠? 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응? 3번. 자, 이 스타일의 문제는 보통 순경 시험의 특징인데 무슨 시험이야? 군무원 시험도 치질하게 내. 우리 저 국가직 지방직 거기서는 이렇게는 잘 안 내요. 이런 거 장난질 하는 거는 잘 안 내.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은 신청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다른 행정위원회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응? 이거 아까 배웠죠. 그 다음에 문제 9번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직위 해제시킬 때 뭐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정치 거쳐야 되나? 외워야 돼. 직위 해제는 성질상 불필요하거나 또는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봐서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직위 해제 처분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원칙론으로 가면 일반적 공청회, 통상적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죠. 진짜 예전에는 전자공청회, 지금은 온라인 공청회라고 이름 바꿔 부를 뿐이야. 어쨌든 지금으로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론. 물론 지금은 이제 현행법에 보면 이렇게 원칙론으로 규정해 놓고 예외, 그지? 다만 이 통상적인 공청회가 열릴 수 없거나 해서 3번 이상 무산되거나 이러면 온라인 공청회만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3가지 사유를 규정을 해놨지만 어쨌든 출제 당시나 지금이나 틀렸다. 병행하지 않으면서를 X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자, 도로구역 변경은 고시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알리고 볼 수 있게 하고 의견 받는 절차 따로 정해있기 때문에 사전 통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3번, 5. 이게 답은 2번입니다. 틀린 거. 자, 4번은 지위승계 신고 수리 종전 영업자도 불이익 처분의 당사자가 되는 거니까 실시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종전 영업자에 기회를 줘야 돼요. 맞는 거지? 줘야 된다. 옳지 않은 거 2번이야. 병행하지 않으면서 틀렸잖아. 병행해야만 돼. 병행해서만. 병행해서만이죠. 5번은 이유 제시 나왔어요. 두째 줄에. 그 이유 제시 생략할
이유 제시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 있어. 뭐야? 신청한 내용 그대로 다 들어줄 때. 그 다음에 뭐야? 단순 반복적이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이유 제시를 안 해도 당사자 명백히 알 수 있을 때. 그래서 줄여서 단순 반복적인 경미한 처분. 세 번째, 긴급을 요할 때. 그런데 처분할 때 이유 제시 안 하고 했는데 나중에 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줘야 되는 게 단순 반복적인 긴급한 처분인 거 하고 긴급을 요할 때 두 가지는 해줘야 되죠. 그러면 뭐야? 이제 단순 반복적 처분으로서 이유 제시를 생략한 경우에도 나중에 해달라고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당사자는 이유 제시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처는 해줘야 된다. 뭐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정답 2번. 그 다음에 10번은 틀린 거 몇 개 있냐? 자, 기억 찌질하긴 했대. 행정처분 처분할 때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 문서로 한다. 응? 문서로 하는 건 당사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원칙이 동의와 상관없이 문서로 하게 되고 전자문서로 할 때만 동의를 받아야 돼. 그냥 문서는 종이 문서로 하는 건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행정청이 알아서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전자문서로 할 때만 동의를 요하는 겁니다. 응? X. 기억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은 청문 주재자는 두 번째 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또 틀렸지? 먼저 틀렸고 디귿번은 청문하려면 당사자 등에게는 며칠 전까지 알려야 돼? 14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청문이니까. 자, 청문은 당사자에게 10일 전까지. 공청회는 빨리 14일 전까지 알려야 돼. 그지? 네. 자, 그래서 10일입니다. 디귿번 3개 틀렸고, 리을은 맞다. 행정작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 미음은 행정절차법은 국민에게 법 애매하다 해석해달라고 요청할 권리 규정해놓고, 근데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규정 안 해놨어요. 우리 아까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원칙은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호 원칙, 투명성 원칙 3가지만 규정해놨어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없어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이제 작년에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절차법은 딱 3가지. 신의성실, 신뢰보호, 투명성 3가지 원칙만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5개 지문 중에 리을 빼고 4개 다 틀렸습니다. 4개. 리을번 빼고 3번이 답입니다. 응?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은. 자, 그 다음에 11번은 틀린 거 오르래. 작년도 소방칙. 1번. 공청회는 다른 법에서 공청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출제 당시와 다르게 올해 새로 개정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뭐야? 하나 더 추가됐죠? 그러니까 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30명 이상이 공청회 하자고 요청하는 경우 공청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가됐죠? 어쨌든 기억 1번 맞다고 하고 2번은 응원 요청받아 파견 나간 직원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요청한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두 번째,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 맞습니다. 응? 3번은 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되 구체적인 부담 금액 방법은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지. 응원을 요청한 자와 응원한 행정청이 협의해서 정하는데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X. 그죠? 그 협의해서 정한다. 그래서 틀렸어. 3번이 정답. 4번은 자 우리가 첫째 줄에 공고에 대해서 묻고 있어. 공고라는 방법으로 이제 문서 송달했을 때 2가지 경우에 공고 방법 쓰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 송달이 불가능해서 공고라는 방법을 썼을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4일 지난 뒤부터 비록 발생한다. 14일이 키워드였죠. 원칙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3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12번 옳은 거 고르래.
자, 또 나왔네. 1번.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 안 따라도 된다. 거쳐야 된다. X. 단순하게 외우는 게 제일 최고상태. 직위해제 처분. 물론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 건 맞는데 거기에 처분의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에 거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안 거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X 거쳐야 한다. 2번. 자, 2번 보니까 이거 이유 제시 묻는 거지? 근데 상대방이 어떠한 근거 이유로 자기한테 이런 처분이 나왔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에 승복 못한다고 소송으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면 그 정도의 그 정도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그 근거 조항까지 명시 안 돼 있더라도, 그죠? 그래서 위법 아니라고 보는데 위법하다 그랬으니까 X.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요? 자, 첫째 줄. 세금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 고지서로 세금 부과한 건 위법. 그런데 상대방이 첫째 그때 그런데도 그런 세금 고지서로 세금 부과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그래서 그 원래 세금 부과의 위법이 치유되는 거로 볼 수가 없다. 맞네, 없다. 3번이거든요. 그래서 4번은 당사자 등은 아까 우리 이거 읽지 않았구나. 자, 청문을 마치고 났어. 그러면 청문 주재자가 청문 조서라고 작성하잖아. 그 이제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 이런 거 다 모아놓은 문서야. 근데 당사자 등은 내가 주장한 거 제대로 기재가 돼 있는지, 그다음 내가 제출한 증거서로 다 그 편철이 돼 있는지 이거 보여달라. 그래서 열람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말한 거하고 다르게 막 기재를 해놨어. 그러면 그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법에 명시돼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그래서 당사자는 청문조서 내고 열람 확인할 수 있고 그거에 이의가 있으면 정정 요구할 수 있다라고 법이 명시해놨기 때문에 X. 정답은 3번.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틀렸고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13번은 청문에 대해서 물어봤어. 틀린 거. 자, 청문 주재자가 공정한 청문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2번.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는 이 사건명 이런 기본적인 걸 쭉 먼저 설명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2번도 맞고 3번은 두 번째 줄 틀렸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 이거 단골로네. 맨날. 응? 3번이 틀렸어. 4번은 뭐야? 그렇지. 청문을 끝냈는데 최종 처분 나가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견. 그럼 청문을 재개. 응? 네, 그죠? 문제 없어. 14번은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키워드 별정직 공무원 첫째 그대 직권 면직시킨다. 별정직 공무원 직권 면직할 때 행정절차법 적용된다 안 된다? 응? 사전 통지 안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볼 거는 아니다. 어때요? 응? 직권 면직 이거 절차 지켜야 됩니다. 응? 위법이 아니다. X예요. 위법이다. 응? 즉 뭐만 안 지키는 거냐면 안 돼. 이러면 직위해제와 군인에 대한 보직해임, 직위해제 보직해임 이 둘은 안 거쳐도 되지만 징계 처분이나 면직, 직권 면직이나 이건 거쳐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번은 뭐야? 그렇지. 공무원 징계 처분하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받을 공무원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변호인이 그 공무원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인이 의견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위법이다. 그게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죠. 거용해야 되는데 거부한 거 위법. 맞고 3번은 3번은 이거는 다른 데서도 전혀 안 낸 걸 어디서 또 찾아서 냈어. 그래갖고 보니까 이걸 읽어보자.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결정. 이게 뭐냐면 바다를 메운 거야.
근데 바다를 메우면 이게 또 싸움이 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무슨 시, 또 여기도 무슨 시 있는데 육지의 경계선이 여기야. 근데 바다는 딱 경계선이 명확치가 않잖아. 근데 여기에 간척을 했어요. 응? 그 바다가 육지로 이제 바뀌었잖아, 이만큼이. 그러면 이 땅 어디 시 땅이냐 이거 갖고 싸워요, 시끼리. 그러면 금을 어디로 거야 되냐? 응? 이제 이런 거 갖고 싸움 난단 말이야. 싸움 나면 이제 여기 보면 지방자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뭐 이런 데서 이제 신청을 받아 거기서 이제 심사 결정을 해요. 응?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공고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어, 이건 도끼리 싸웠나 봐. 시가 아니라 도끼리 싸웠나 봐. 한쪽의 도지사가 뭐 했대? 응? 여러 차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면 단지 최종 심의 의결 단계에서 A도 소속 공무원에게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안 줬다고 해도 그 도의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도 소속 공무원에게 말로다가 의견 제출할 기회를 안 줬다고 해서 그거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거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응? 4번은 첫째 줄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 했지? 그럼 뭐 물어봐? 행정청 아니니까 행정절차법 안 지켜도 된다. 응? 5. 자, 그렇게 나왔고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15번 사전통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전통지 1번 당사자에게 의무부가 권익 제한하는 처분할 때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응?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는 불이익 처분할 때 하는 거예요. 1번 5. 2번 직위해제 처분 나왔어. 직위해제하고 군인에 대한 보호직 해임은 절차 적용 안 해도 된다. 근데 적용된다고 했지? 외워야 간단하게 풀립니다. 이거 생각해도 안 돼요. 직위해제 적용 대상 아닙니다. 15번에 2번. 자, 16번은 15번에 3번은 자, 1번 이게 법 규정이에요. 당사자에게 의무부가 권익 제한한 처분할 때 사전 통지하라고 돼 있으니까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한테는 이익이 되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권익을 제한하더라도 법 규정에 따르면 사전 통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사전 통지해야 될 내용에는 처분의 제목, 처분하는 근거와 이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름, 이런 거 적고, 너 사전 통지하는 이유는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없고. 5번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1번에서 말하는 권익을 제한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대상이 아니다. 여기는 맞게 냈네. 정답은 2번이 됐고요. 16번은 역시 사전 통지 의견.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절차에 대해서 주로 절차 문제가 집중돼요. 특히 최근 문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응? 자, 16번 1번 핵심은 사전 통지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사전 통지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3가지 있어요. 긴자성. 긴급을 요할 때 자격이 객관적으로 없었다는 게 증명됐을 때, 그다음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하는 게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 이런 거잖아. 그래서 처분의 성질, 그래서 긴자성. 그러면 1번은 이런 경우는 사전 통지 생략할 수 있는 사유다. 맞잖아. 2번은 그치, 첫째 끝에 당사자가 명백히 포기 안 해도 되잖아.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 사유. 그다음에 3번은 이게 별정직권 직권면직하는 건 신분을 박탈하는 거야. 신분 박탈하는 건 뭐 해야 된다? 절차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아. 이거 앞에 나왔던 집은 또 냈네. 이거 올해 국가직이야.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열심히 잘 풀면 다 똑같은 거 돌려 나오는 거야.
새로운 거 안 나와. 거의. 그 새로운 거가 답이 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새로운 거에 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작년에 올해 국가직 지방직 상반기 시험 볼 때 우리 기존의 기출 문제만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도 충분하다고. 응? 우리 9급만 하는 게 아니라 7급 뭐 이상의 시험에서 나온 판례, 지문 이런 거 같이 공부하면 충분해요. 자, 3번은 답이 됐고 4번은 KBS 사장 해임할 때도 절차 지켜야 된다. 응? 저 문제 없고 17번 틀린 거 고르래. 1번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의사표시, 요거 밑줄.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다, 아니다? 응? 처분이 아니죠. 우리 공법상 계약할 때 배웠지? 이거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야. 분명히 행정절차법은 뭐 할 때 이유 제시하래? 공권력 행사인 처분할 때 이유 제시하라고 돼 있어. 그러면 처분이 아닌 거는 이유 제시를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왜 계약을 해지하는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응? 1번 되게 잘 내요. 잘 나오는 판례예요. 응? 따라서 1번 5, 2번은 아까 공부했다. 교육부 장관이 원래 총장 후보자 추천된 사람들이 부적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임용 제청해서 배제할 때는 어떤 부적격 사유 때문에 배제시킨지 이유를 제시하지만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들 중에서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대통령한테 임용 제청할 때는 그 한 사람이 가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수하다고 이미 이유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굳이 구체적인 평가 요소 뭐 이런 걸 굳이 밝힐 필요까지는 없다. 따라서 여기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니까 그러면 이유 제시 의무를 다 한 거다. 이거 맞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지? 2번 맞고 완전히 최근 판례 낸 거예요. 응? 그다음에 3번 직위해제는 신분 박탈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차까지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응? 적용돼. 여기는 3번이 정답. 자, 그다음에 4번은 그치 세금 부과할 때 고지서에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하게 된 사항 빠뜨리면 위법이다. 응? 다만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 문제 없고. 그 다음에 18번은 사전 통지 물어봤습니다. 군무원 시험에서. 1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 방식으로 할 때는 뭐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안 해도 된다. 1번 5. 2번 또 나왔네. 2번이 답이지? 너무 쉽다. 딱 보는 순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사전 통지 대상 아니다. 이유는 이거 법이 정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아니다. 응? 3번은 그렇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당사자고, 응? 다만 이제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행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한 이해관계인도 행정 절차에 참가시키고 있죠. 그래서 문제 없고요. 4번은 아까 정규 임용 취소하는 것, 정규 임용 취소하는 것 이미 부여된 신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절차 거쳐야 됩니다.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아니다. 응? 네,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면 19번 틀린 거 모두 고르래. 이거는 9급만 골라온다 그랬는데 군무원 5급이 들어갔네. 뭐 어차피 똑같은 문제들이니까. 자, 기읍번 지문만 길어 쭉 눈으로 보니까 두 번째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 이거 행정청 아니니까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될 의무 없다. 기억 5. 그러면 기억 들어가면 답이 안 되잖아. 틀린 거 짝짓 거니까 1번, 4번 날리고 그다음에 니은. 근데 2번, 4번, 3번 중에 답인데 니은, 니읒이 공통이네? 그럼 검토할 필요가 없어. 실제 시험장에. 리을만 보면 되지. 리을을 딱 보니까 또 단어 나왔어. 협약 맺었다고 청문 절차 안 거쳐도 되는 예외 사유? 아닌데 해당한다 그랬으니 틀렸지. 리을이 들어가야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풀면 금방 빨리 풀어. 응? 근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니은. 자, 여기 뭐 틀렸지? 의견
기속되는 거야? 반영을 하라는 거지, 참작하라는 거지. 그 따라야 된다는 의무는 아니죠. 기속된다. X. 디귿은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물론 내용적으로는 상대방한테 그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지만 이거 행정기관이 그 금액 결정한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금액이 다 결정된 거야. 응? 그러니까 뭐 의견 진술기해주고 들어봐야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의견 진술기에 안 줘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틀렸잖아. 그지?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20번은 마지막. 자, 틀린 거 고르래. 자, 올해 8월쯤인가 본 거예요. 국회 구급시험. 자, 1번. 자, 행정절차법 법률과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학교나 연수원에서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해서 학생 연수원들을 대상으로 연수생들을 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을 했으나 그거는 일종의 학교나 연수원 등에서 뭐 과제물을 부과하고 수업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에 관한 그런 거에까지만 여기에 적용 제외된다는 거지 신분을 박탈한 것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육군 3사학교생도 퇴학 처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거가 행정절차법에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게 판례였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다. 맞아요. 1번은. 2번은 징계 절차에서 대리 노선이와 변호사가 진술하려고 했는데 막았다면 위법이다. 결과적으로 징계 처분이 내용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그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막았다면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것이다. 응? 다음에 2번도 문제 없고 3번은 첫째 끝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가 취소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그지? 4번은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데서 진급 선발 취소하는 것도 절차 거치고 해야 된다. 근데 의견 지재 출계를 안 주고 취소했다면 위법이다. 이것도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네. 5번이 뭐야? 직위해제. 직위해제, 보직해임. 이거는 뭐야? 절차 안 거쳐도 되는 거다. 근데 거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처분의 성질상 거기 나온 그대로. 성질상 절차 거치기 곤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거기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적용 배제 사유 해당한다.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X. 그래서 5번이 답이 됐어요. 자, 최근 문제 봤는데 이게 지금 역순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2019년도 9까지까지 다뤘지만 그 이전에는 뭐 공청회도 많이 물었고 입법 예고 이것도 물어보고 하여튼 행정절차법에 전 범위를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기출 문제 다 연습할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출제가 된다. 유형을 파악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못 풀었던 문제는 다음 시간에는 같이 꼭 풀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그 아파서 결석한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